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셔서 그 가이드북하고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참석 이쪽에 해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학사 일정 안내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같이 드리는 날이고요. 진행은 일단 저희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A 시간, 질문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마지막 순서로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 반으로 가셔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에 항상 예상보다 길어지긴 하지만 이 모든 일정이 1시간 반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필요한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 나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우리가 작년에 한 해 했던 거와 또 올해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더 탄탄하게 짰고 또 어머님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은 7교시가 있는 이런 것으로 짰는데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께서 같이 의논하시고 우리가 많이 토론한 이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많은 고심 끝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게 더 적절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으니 좀 이따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람들이 우리 이 가이드북에도 작년 2학기 때 나눠 드렸는데 잘 숙지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또 잘 모르시거나 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이렇게 열어드리고 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소동나무 학교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사명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도 잘 소중히 지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정말 세세 자손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부모와 아이와 또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이 삼박자가 맞춰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학교를 잘 세워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가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과 우리 학교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또 이 학교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선생님 간에 하나님 좋은 교류와 또 하나의 시너지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몇 페이지 하면서 이 1년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그거에 앞서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학부모회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금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 반마다 매 학년 반마다 반대표가 있으셔야 되고 그 반에 지금 새로 오신 부모님은 없지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을 이제 폐설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방을 열려고 합니다.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 오픈 채팅방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학교 측에서 드리는 것들은 클래스 도조라는 그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거를 복붙해서 다시 또 단톡방에 알려드리지만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클래스 도조라는 한 채널로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은데 또 가끔 가다가 빨리 또 알려드려야 하는 사항들 또 오늘같이 또 클래스 도조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안내드려야 되는 사항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지금 오픈 채팅방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오픈 채팅방을 오픈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학년 대표 그 어머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를 소통과 관리 이게 저의 키워드예요. 부모님들과 잘 소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부모님과 잘 소통하고 이게 제가 이번에 마음에 품은 두 키워드인데 그래서 이 소통의 채널들을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제가 드릴 말씀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 교육에 관하여서 부모 교육이 작년하고 조금 달라졌던 게 우리가 한 학기에 5개 성경 권 5권 혹은 6권 그래서 1년에 11권을 배우게 되는데 부모님도 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 5권 중에 3권 정도 읽으시고 소감문을 쓰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또 우리가 또 부모 교육을 하긴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참여도도 떨어지고 또 우리와 같은 색깔을 맞춰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들어서 이번에는 학사 일정 보시면 2번의 부모 교육이 한 학기에 2번 있고 기도회를 참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교사와 학부모가 연합으로 하는 기도회가 있고요. 또 소명학교하고 연합하는 기도회가 있고 또 각 반마다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는 여러 가지 기도회 형태 중에 3번은 필참을 하셔야 되고 또 매주 또 목요일마다 우리가 2층에서 어머님과 또 목사님과 같이 또 하는 기도회가 있고 이렇게 기도회가 많이 열려 있는데 거기서 3번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되고 2번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외부 강사를 모셔서 하는 또 학부모 교육은 필참이세요. 필참을 못 하시는 분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 그거를 보시고라도 소감문을 써서 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2번이 있는데요. 4월달하고 6월달이 있는데 4월 23일날 있을 것은 책을 읽고 오셔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그 토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 읽으셨어요. 리포트까지 다 쓰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색깔을 맞춰가기에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배경 지식을 좀 아셔야겠다 해서 그 책을 읽으시고 목사님과 제가 와서 첫 강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강의 때는 저번에 오셨던 약물 중독하셨던 약사 선생님께서 게임 중독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막고 있는지, 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스마트 기기를 최대한 못 쓰게 하는지 이 심각성을 아시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게임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부터 그리고 이제 뇌 과학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6월 달에는 그분을 모시고 하고 다음 학기에도 이제 2번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해 놓는 부모 교육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차후에 공지를 드릴게요. 뭐 미래 교육 또 지금 2022년 교육 개정안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연수 때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지금 수업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고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1년치 거를 쫙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걸 반드시 잘 따라오셔야지 놓치지 않을 거고 또 우리가 계속 공지를 드리긴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기존 우리 학교 다니던 선생님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 방학 숙제를 내일 반드시 갖고 올 수 있도록 네, 내일부터는 정식 수업 우리가 오늘 어제는 블루밍 캠프라고 아이들이 같이 게임하고 같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공동체를 조금 더 탄탄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근데 내일부터는 정식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학 숙제를 갖고 오셔야 제 첫 수업이 지금 중국어예요. 제 방학 숙제부터 아이들에게 풀어줄 거거든요. 이 중국어에 대한 상식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학 숙제를 가져오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교재 구매와 또 이런 실비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또 행정쌤이 나오셔서 또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오고 있나요? 네. 네, 브라운 교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학사 일정 한번 브리프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정을 가지고 1년을 지내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학사 일정 이 화면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3월달 네, 충분히 크게 보이시죠? 네. 지금 3월 5일이고요. 오늘까지 블루밍 캠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블루밍 캠프를 해오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명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 이제 저희 학교만의 뭔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자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뭐 국제학교냐 이런 별명도 있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 뭐 국제학교는 아니지만 영어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키우고자 하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라도 여러 가지 언어들을 어렸을 때 접하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하나의 또 교육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엔 저희가 이제 블루밍 캠프라고 꽃이 피는 것 같이 아이들이 이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어제는 조금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지루했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설명하는데 정말 뭐 1시간 넘게 하는 시간인데도 예상보다 너무 아이들이 대견하게 잘 앉아서 듣고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아이들의 태도가 저희를 너무 감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오늘은 조금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어떤 친구는 어제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가요? 할 정도로 같은 시간이었지만은 좀 프로덕티브하고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학교에 좀 적응하고 또 기존의 학생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방과 후 수업 신청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아직 공지가 나가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마 방과 후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갈 것이고요.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는 뭐 학기가 시작돼서도 중간에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저희가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개설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설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저에게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되는 것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일 날이 이제 방과 후 수업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하는 시간 가지고 2주 후인 18일 월요일부터 방과 후 수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22일 날 청지기 선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지난 학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청지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회장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부여하는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공교육에서 말하는 학생회장, 반장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섬김의 자세에서 어떤 명예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 섬김의 자세에서 리더십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청지기라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청지기 선거일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4월 7일인가쯤에 해서 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국회의원 뽑는
아이들이 선거를 해보고 그 선거 과정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어떤 학습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29일 날에 있는 학생 멘토링 특별 주간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 상담하고 아이들 얘기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뭐 1년 내내 하고 있다면 조금 더 특별하게 인텐시브하게 아이들이랑 만나서 아이들이 얘기를 더 들어주고 선생님이 뭔가의 가치를 아이들한테 부여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들 속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것을 학기 초에 조금 아이들 알아가는 과정에서 있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저희가 고난 주간이죠. 이제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학생 멘토링 특별 주간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이 점심시간 어떤 시간들을 계속 낼 거예요. 그래서 각 반 아이들을 계속 만나실 겁니다. 만나시고 그 다음 주간 이제 4월 첫 주간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 가정 방문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각 가정을 담임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가정 방문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님께 털어놓지 못하고 형제 자매한테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선생님의 숙제겠죠. 지금 3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얘기했을 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저희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3월 달에 갖게 됩니다. 4월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1, 2, 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선생님들이 그때 이제 단축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시 이후부터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학교에 궁금하신지 또 어떤 내용들을 대화에 담았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드릴 거고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시간대를 저희들이 뭐 다수를 받아서 1시간만 아니라 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식으로 받아서 최대한 부모님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가정 방문이 좀 어려우시다 그런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은 학교로 방문하셔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는 시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이유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은 저희는 뭐 환경적인 측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크고 있는지 이것도 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더 이제 학교가 아닌 세팅에서 부모님들 만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3일 기억해 주시고 미리 일정을 조금 잡아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4월 9일에 현장 체험 학습 이제 잡혀 있고요. 10일 날은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에 쉬게 됩니다. 그다음에 4월 18일 날은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절 연합 예배를 소명학교하고 같이 드려요. 이번에도 아마 그 교회 남서울 교회인가요? 네, 그쪽 동천 맞죠? 네, 그쪽에 있는 남서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빌려서 같이 드리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초등 위주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중고등에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기다리면 막 9시 반, 10시, 7시에 시작한 예배가 좀 8시였나요? 7시였나요? 제가 지금 7시에 시작했던 예배가 2-3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힘들었고 그 다음날 학교에 이제 오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했어요. 집에 가서 자고 이러면 12시가 돼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또 그 와중에 숙제를 꼭 해가야 된다고 새벽까지 했던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학교 측에 좀 배려를 요청해서 저희가 1부 순서에는 학생들한테 맞게끔 저희 학생들한테 맞게끔 그리고 시간도 1부가 끝나면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했고요. 선생님들하고도 논의하기를 그런 날은 숙제를 조금 없애든지 아이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학부모 교육과 이제 기도회가 같이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날도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일 날 Teachers Conference, 이 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시작하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학교가 이륙하기 위해서 엄청 달리기만 했지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Teachers Conference를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전반부에 한 학기를 지내면서 First half 전반부에 선생님들이 느꼈던 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도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선생님들이 더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길진 않아요. 오후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회의하고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점심 먹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지나가고요. 5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5월 1일 날에 이게 이제 뭐 노동절 또 메이데이 뭐 이래가지고 쉬는 부모님들도 좀 계신 것 같고 학교에서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5월 1일 날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 작년에는 이제 소명학교하고 맞춰가지고 스케줄링을 하다 보니까 10월 10일 날 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5월 달에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5월 1일 날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날은 뭐 학부모님들께 오픈된 날이고요. 같이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게 뭐 반드시 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쉬셔야 되는 분들도 쉬시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일부터 그 다음 주 8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봄방학 기간이 됩니다. 스프링 브레이크가 있어서요. 아이들이 봄방학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봄방학 기간들을 보내고 오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 기간을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는 기간을 껴서 뭐 이렇게 한 주간 정도 봄방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금 정해졌고요. 내년에는 또 5월 5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날짜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월 6일은 이제 나라에서 정한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고요. 5월 13일에 마찬가지로 학부모 교사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학사 일정 자체는 제가 가정통신문 통해서 부모님들께 발송을 해드렸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끝나고 프린트해달라 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프린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날은 석가탄신일 이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5월 30일, 31일 양일간 저희가 이제 PTC Parent Teacher Conference라고 해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 재학생 부모님들께서는 경험하셨을 거고 이제 신입생들이나 새 친구인 경우에는 처음이실 텐데 이날은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내 아이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시고 아이에 대한 이날은 조금 학습적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학교 생활과 학습적인 부분. 가정 방문 4월에 말씀드렸던 가정 방문에서는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지 않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적인 부모님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 자리라면 5월 달에 있는 이 PTC 기간에는 학습적인 부분 저희 입학 설명회 오셔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안학교가 현실 속에 대안이 안 되는 그런 학교가 되면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생님들도 그런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가 되고 우선되는 가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로 밀려서도 안 되는 가치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학습적인 부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구를 하셔도 되고 충분히 저희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단지 저희가 저희의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 같이 또 논의하고 저희 학교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픈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제가 이제 국제학교나 이런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 부모님들 대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다 기독학교였거든요. 학교에 찾아가서 하고 싶은 얘기 이만큼 쌓여서 막 왔는데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선생님 얘기하는데 막 신앙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꺼내놓기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아멘 하고 돌아서면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시면서 결국에는 이걸 해석 못하시고 얘기 한마디 못하시고 학교를 떠나시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의 생각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생각이 100%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함으로써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 계획하신 미래를 같이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평소에 가지셨던 생각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로 넘어가서 6월달엔 행사가 많이 없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이고요. 6월 19일날 현장 체험학습, 저희가 한 학기에 2번 정도 현장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날 마찬가지로 학부모 교육과 기도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7월로 넘어가서 7월 18일날 방학식 전날이에요. 전날에 저희가 한 학기에 2번 정도 티처스 컨퍼런스 하면서 연구하고 같이 선생님들이 회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날 방학식인데요. 작년에 1학기 방학식을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게 발표회 같은 것을 해요.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거, 뭐 영어로 발표도 하고 TED 스피치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뭘 암송해서 뭐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암송해서 그걸 발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반은 저희 반이긴 하지만 연극을 합니다. 네, 짧게 드라마 형식으로 해서 5분 정도 하는데요. 이게 학기 말로 가면, 이제 학년 말로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전학생이 참석하는 연극을 영어로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요. 뭐 프로그램은 바뀔 수 있어요. 뭘 할지는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했던 것을 부모님 앞에서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내셔서 오셔서 아이들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름방학은 4주 기간이 됩니다. 여기 22일부터 24일까지 색깔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전학생이 가는 건 아니지만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소명나무 답사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 답사, 역사 답사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인데 저희 그 옆 학교에 구루토게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또 탁월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거의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거의 손바닥 보듯이 어디는 뭐가 뭐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협력교사로 참석해 주시고 아이들 다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효과를 여태까지 많이 거뒀고요. 아이들 다녀온 친구들도 피드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방학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또 계획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이 시간에 아이들을 소명나무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학기 총 수업 일수가 이제 92일이 됩니다. 92일이고 여름방학을 4주 마친 다음에 이제 8월 19일 날 저희가 이제 베어링 캠프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싹 틔우고 자라나는 그런 이제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는 블루밍 캠프, 꽃이 핀다는, 가을에는 이제 베어링 캠프라고 해서 학기 시작할 때 분위기 전환, 여태까지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쉬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텐션을 살짝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을에는 하루만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9월달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9월달 넘어가서 9월 13일날 현장 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고요. 9월 16일에서 18일은 추석, 네, 민족의 대명절이는 추석 기간에 또 쉬게 되고요.
24일 날 학부모 교육과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계획해 두시고 이렇게 표시를 좀 달력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이랑 9일은 공휴일이고요. 12일 날 이거는 뭐 아이들이 꼭 참석해야 되고 부모님께서 참석해야 되는 뭐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다음 해를 위해서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부모님들께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관련자들이 나가서 광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사실 어떤 학교를 알리고 학교를 선전할 수 있는 매체는 매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네, 학부모님들이십니다. 다니시면서 물론 불만족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신다면 주변에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사실 저희가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가 조금 더 성장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또 이 입학 설명회 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상시 화요일 목요일도 시간 정해놓고 10시부터 12시 개별 상담해드려요. 어떻게 보면 입학 설명회에서는 그냥 편히 앉아 계시다가 하는 얘기만 듣고 가시지만 개별 상담을 요청하셔서 하시게 되면 아이한테 맞춰서 조금 그 아이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더 심도 깊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혹시 주변에 고민하고 계시고 교육이나 어떤 신앙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주변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월 17일 날 연합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명학교와 함께하는 연합 예배고요. 10월 25일하고 26일. 자, 26일 날 천고소비 바자회라고 이제 명칭 자체는 하늘은 높고 소명이는 살찐다라는 의미 맞죠? 네, 바자회가 원래는 이제 소명학교에서 하는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건물 위로 4층까지 올리는 그 계획을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데요. 소명학교에서 그것을 위해서 테마를 잡고 이번에 바자회를 진행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네, 28일 날은 학생들은 이제 재량 휴업일이에요. 26일 날 이제 청고소비에 참석하고 아이들이 그날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아이들도 작년에 봤더니 너무 학교를 사랑한 나머지 다니면서 학교 홍보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이들이 하루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재량 휴업일로 정했고요. 선생님들은 그날 이제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티처스 컨퍼런스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31일 하고 11월 1일 2학기 PTC가 진행이 됩니다. 내용은 5월 달에 있는 PTC 때 설명드린 것처럼 학습적이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 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1월 달에 6, 7, 8일은 6학년 이제 저희가 이전에 썼던 체리반, 올리브나무반 이런 표현들을 안 쓰고요. 그냥 G1, Grade 1, Grade 2, 1학년, 2학년 이렇게 쓰고 교실만 그냥 체리나무반 교실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은 6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2박 3일 동안 졸업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7일, 8일 이틀 동안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저희가 현재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박 2일로 뭐 수학여행 같이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이제 하루 자고 오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는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과감하게 우리 1학년 친구들까지 데리고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학사 일정표를 작성하면은 맨 밑에 쓰는 것들이 있어요. 상기 일정은 학기 진행 중 학교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허락을 또 안 해줄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화되면 여러분들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일 날은 요게 또 없었던 일인데 학부모 참여 수업일입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일과 참여 수업일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여쭙지 않아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부모님이 학생의 입장에서 같이 참여하시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등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 시간을 저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수업을 듣고 엄마 아빠가 뭔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도 해보고 그래서 영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로 이름을 지어보셔야 돼요.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영어로 이름을 지어보시고 저희 영어 프로그램이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요. 어려운 질문, 난감하게 하는 질문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즐거운 추억을 이 시간에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관 수업을 하면 뒷줄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다른 거 하다가 그날만 뭔가를 바짝 준비해가지고 저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할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날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날 학부모 교육과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12월 6일 날 이제 12월로 넘어가서 이제 이번 학년도 마지막 티처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축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23일 날, 24일 날이 저희가 이제 화목제라고 소명나무학교에서 쓰는 용어긴 해요. 근데 저희도 써도 이거는 크게 아이들한테 부담이 없는 용어 같아서 화목제, 축제일이죠. 그래서 이날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부모님 앞에서 장기자랑 아니면 재롱잔치 저희가 유아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준 있는 것들을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들하고 또 논의를 해봐야 돼요. 제가 항상 먼저 얘기해 놓기 때문에 이제 일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영어 연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영어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프로그램 할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대사를 아이들이 그거를 외워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줘요. 선생님들이 대사를 써주는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A4 용지 반 이상 되는 한 번에 그런 대사를 처음엔 아이들이 외우다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너무 감동하고요. 그걸 외워서 하는 것도 너무 감동스러운데 정말 많이 연습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소화해서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걸 보면 저는 솔직히 좀 소름 돋아요. 네, 그런 정도로 저희도 이번에 좀 더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일날 방학식이 있게 되고요. 1학기 방학식과는 달리 이때 발표회 같은 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12월 30일부터 1월 10일까지 제가 1차 겨울방학이라고 적었어요. 중간에 저희가 특별 수업 주간 10일 동안 하게 됩니다. 올해도 했었고요. 이 특별 수업 기간은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학교의 문을 우리 학교 학생인 아닌 친구들한테도 좀 열어서 학교를 경험해 보게 하고 그런 수단으로 좀 삼을 수 있고요. 학생들은 학기 때 배우지 못했던 조금 더 기발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10일 동안, 2주 동안 이제 특별 수업 주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일 날, 올해는 이제 졸업식이 한참 떨어져서 이제 2월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오는 게 저희가 이제 졸업생만 하면은 3명, 4명, 올해는 조금 많아서 이제 6명 이렇게 되는데 많지 않고 너무 조촐해질 것 같아서 아이들을 이제 호출을 하죠.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일정들이 있고 바쁘다 보면 못 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 바로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와 연결성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해서
조금 일찍 졸업식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25일 날이고요. 졸업하는 학생들이 아닌 부모님들께서도 오셔서 이 아이들이 또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저의 아이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생활하다 보면은 누가 내 자식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자식보다 남의 자식 좀 이상하네요. 네, 다른 친구들을 더 이렇게 챙길 때도 있고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졸업하는 게 아니라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했던 친구가 새 출발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과정에 같이 축하해 주시면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월 27일부터 뭐 중간에 설날도 있고 한데요. 이제 2월 달이 저희들이 이제 방학을 2월 달에 좀 집중시켰어요. 이게 중간에 특별 수업 기간을 2월 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한 2주 쉬다가 나와서 또 하고 또 중간에 2주 쉬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아이들이랑 뭐 계획을 하고 방학을 좀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피드백 주시는 대로 저희가 또 내년에 조금 더 학교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바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는 겨울방학 소명나무 답사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답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기억하시고 많은 아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월 24일 날이 이제 신입생 OT 및 교육과정 설명회.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사 일정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학기가 시작하고 하는 것보다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선생님들이 이번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일찍 해보자. 그래서 뭐 준비문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전달드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가격 비교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유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2월 24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는 총 수업 일수가 98일이고요. 그래서 2024학년도 1년 동안의 수업 일수는 190일로 잡혀 있습니다. 혹시 학사 일정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 잠깐 질문 받고 다음 수업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나다 답사 프로그램 참여 학년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은 정하진 않았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제 4, 5, 6학년 위주로 가요.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장소와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연령대가 또 조금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쿠션이 있기 때문에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관 수업 때 과목 수가 그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를 정해놨기 때문에 내 아이가 그날 수업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꼭 보시고 싶다.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학년이라도 그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보고 싶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하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로 할지 뭐 이틀로 할지. 근데 이제 일주일이 되다 보면은 학생들도 좀 지치는 감이 있고 이제 부모님들도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편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것들보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하루로 정했습니다. 네, 넘어가는데 혹시 나중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이드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지금 오늘 받으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저희 베스트 유라는 거, 교육 철학은 모르고 계신 분 없으시죠? 이거 다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수업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지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 소개
경력이나 선생님들의 학력 또 이제 어떤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네, 저희가 이제 돌봄과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돌봄 방과 후 교실에 좀 어려움들도 있었고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돌봄 교실은 저희가 뭐 학교에 남는 친구들은 일단 돌봄으로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교가 끝나고 그냥 아이들이랑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어머님이 이제 하교하는 시간보다 예를 들어 20분, 30분이 늦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아이들 돌봄으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돌봄에서 어떤 뭘 가르치고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 아이들이 이제 숙제하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뭔가 프로덕티브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하실 거고요. 돌봄 교실은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7교시가 있기 때문에 7교시가 선생님들이 수업은 3시 50분에 끝나지만 종례 시간을 맞추고 나면 한 4시 10분 정도가 될 거고요. 4시 10분부터 이제 하교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4시 10분부터 4시 50분까지 40분 동안 돌봄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비용은 1,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 40분 동안 한 번 하시는데 1,000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뭐 학교에 한 4시 50분에서 한 5시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 하시면 돌봄을 신청하시는데 한 달치를 저희가 미리 받습니다. 이게 받았다가 돌려드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한 달치를 받아놓고 돌봄을 하시던 안 하시던 그 납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려드리지 않는 걸로 학교 쪽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뭐 많아야 한 2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물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6교시에 끝나기 때문에 돌봄이 2교시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닐 테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을 해주실 때 만약에 4월달 돌봄을 신청하실 거면 저희가 3월 10일까지 받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산하고 이러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월 10일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달 10일까지 그 다음 달 돌봄이 마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번 주간 또 다음 주 아마 초까지는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음악 수업들, 뭐 첼로 이런 악기 수업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좀 개설이 돼 있고요. 여러분 받으신 그 패킷에 보시면은 마지막 장에 넣으셨나요? 첫 장에 넣으셨나요? 저희 스포츠 클럽에 대한 모집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데니엘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종목을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플래그 풋볼하고 그다음에 사커, 나즈볼, 그러니까 피구예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하는데 지난 학기는 저희가 이제 플래그 풋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하는 이제 미식축구 있죠?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몸으로 태클하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여기에 이제 깃발을 꽂고 아이들이 이제 그걸 뽑으면은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걸로 간주해서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결 관리 규정도 뭐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만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단지 이제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에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뭔가 현장학습, 가정학습 신청서를 내시고 그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만 내주시면 돼요. 아이가 뭐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면 뭐 그림을 그려도 괜찮고요. 글자를 적어서 학교에 제출해 줘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내주시면 학교가 행정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런 서류들은 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석에 대한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 개근. 자,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울타리가 이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룰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혹시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하시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과 또 작년 2학기를 거치면서 계속 고쳐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 학교에서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배워나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규칙으로 막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고 피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봐 주시고 또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이런 데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언어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신체, 건강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을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간식을 저희들은 이제 가져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 8시 40분에 등교해서 점심시간이 12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배고픈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식 시간을 주는데 학교에서 부탁드리는 거는 너무 과자,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사탕 이런 것들은 좀 부모님들께서 먼저 1차적으로 필터링 해주시고 자제해 주시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런 부분들 실내에서 띄지 않고 사탕은 되는데 껌은 왜 안 돼요? 껌은 사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바닥에 뱉는 경우들도 있고 또 껌은 이제 계속 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절적인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정서상은 아직까지는 좀 학교에서 교육시켜주는 게 좋겠다 해서 학교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껌을 씹어야지 자기가 안정이 된다라든지 심리적으로 좀 힘든 친구들 저희는 그렇게까지도 고민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허락을 받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껌 씹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이제 교사와의 소통 채널인 메리트 디메리트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교사와의 소통 방법은 일단 저희 메인 채널은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클래스 도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교사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락을 받은 교사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24시간 내에 부모님께 답신을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24시간까지 안 걸리겠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연락 드리는 것이고요. 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학교 행정실로 전화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학교 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카톡을 하셔도 되고 개인 카톡을 하셔도 되고 개인 전화를 하셔도 되지만 이게 이제 너무 과하게 오픈되다 보면 선생님들의 개인 생활이 침해라고 하면 좀 죄송하고 좀 쉬셔야 다음에 오셔서 또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데 밤 늦게까지 그 일 가지고 고민하시고 힘드시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애가 숙제를 모르는데 숙제가 뭐예요? 근데 11시에 그게 찍혀있고 10시에 찍혀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정해놓고 될 수 있으면 클래스 도조 전화기에 세팅만 해놓으시면요 여기에 다 이제 어떤 가정통신문인 학교에서 나가는 통신이 다 뜨게 돼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안 해놓으시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가정통신문을 작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성을 해서 드렸는데 그걸 모르셔가지고 또 질문하시고 왜 이런 거 안 해요 이러시면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저도 마음이 좀 상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거를 왜 또 질문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지만은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좀 가끔 있어요. 왜 안 읽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아내도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읽어볼 수 있냐. 네.
뭐 어려운 점이라는 거 알지만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생산적인 일에 아이들한테 쏟는 에너지에 더욱더 많은 부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리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상점제, 뭐 벌점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기본적인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저희가 메리트 시스템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런 아이한테 너가 뭘 잘해서 주는 거야 이런 단순한 개념보다는 저희가 학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상향 평준화예요. 학습적인 것도 상향 평준화, 어떤 성숙의 단계도 학교 생활이나 인성, 신앙적인 성숙도 다 상향 평준화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보다 부정적인 자극이 눈앞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자극을 줘서 전체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처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트는 절대 학습적인 걸 잘했다고 해서 시험을 뭐 100점을 먹고 물론 저희는 100점, 90점, 뭐 A, B, C 이런 letter grade, number grade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티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잘했다고 해서 주는 상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좋은 행동을 물론 아이들이 좋은 행동들을 해서 받는 상인데 그거를 계속한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어떤 친구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 아이가 너무 성실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는 그 일을 남들이 다 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쟤를 주는 게 나보다 못한데 제가 왜 받지가 아니라 저 친구가 하지 않고 못했던 힘들었던 부분을 스스로 해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구나.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매달 시상을 하고 조그만 상품을 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이 상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그냥 honor, 명예스러운 걸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축하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가장 많이 받은 아이들을 뭐 저학년, 3, 4학년, 5, 6학년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상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 가지 또 추가한 게 뭐냐면 지난달에 10개 모았던 친구가 이번 달에 한 30개 모았어요.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임프루브가 됐다. 많이 더 개선이 됐다. 이런 친구를 더욱더 칭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좋은 자극을 받고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친구들이 아예 처음부터 난 저거 안 해. 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저거 일부러 내가 안 하니까 안 받는 거야. 그게 이제 뭐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지 메리트를 받아도 그냥 다른 친구들은 곱게 그 모으는 책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고 하는데 너 가실래?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저희가 또 달란트 시장을 해요. 달란트 시장에서 이 메리트를 저희가 환전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또 익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미국 달러를 위조 지폐가 아니라 이제 작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예쁘게 그걸 종이돈으로 또 바꿔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게 한 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말에 가서 이런 것들을 또 쓸 수 있네. 또 그런 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도 또 이번 연에도 한번 더 좋은 긍정적인 자극으로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메리트 언제 받아? 저희들이 1번부터 이럴 때 받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보지 않는 데서 쓰레기를 줍는다. 이런 것들 생각해봤는데 수도 없더라고요. 그걸 다 적기에는 조금 에너지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친구가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사물함 같은 걸 잘 열어봐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사물함 정리를 안 하던 친구가 한 번 해가지고 받은 친구가 있고 계속 잘해가지고 난 10번 잘해놨더니 한 번 받은 이 친구는 안 하다가 한 번 해서 받았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영악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러만 못했다가 받으려고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메리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디메리트라는 건 있는데요. 작년에 조금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게 뭐 벌점을 주는데 줬던 메리트를 뺏는다. 저희는 그거는 저희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간에 착오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상은 상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상을 뺏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디메리트라 그래서 어떤 벌점을 줄 수 있는데요. 벌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그 슬립이 있어요. 쪽지라고 할까요? 부모님한테 보내는 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일로 이 친구가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라는 걸 선생님이 쓰고요.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론 선생님이 굉장히 저희 선생님들의 장기 중에 하나, 특기 중에 하나가 인내, 기다리심. 네네, 여기 있어요. 네. 계속 아이한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하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는 그거보다는 한번 경고가 필요하다 했을 때 첫 번째로 구두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얘기를 해서 첫 번째 경고야 이 일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게 고쳐지지 않고 같은 얘기가 계속 일어난다. 그럴 때는 이제 디메리 슬립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유가 가게 되고요. 부모님이 그것을 읽으시고 사인해서 학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3단계로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폭력이라든지 선생님을 대하는 어떤 애티튜드, 태도라든지 네, 이게 이제 디메리 슬립이에요. 여기에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유를 적고 어떤 일들 때문에 이걸 받았습니다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거 쓰세요. 이거 써주셔야지 부모님도 아십니다.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어떻게 줘요? 다들 막 너무 천사들이셔가지고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것들을 필요하다면 써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3단계는 이제 부모님하고 학교에 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4단계는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단계에는 제가 3, 4단계에는 부모님이 오시지 않죠. 알려만 드리고 아이와 먼저 얘기를 하고요. 5단계에 되면 이제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좀 방문해 주셔야 되고 6단계가 되면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7단계, 8단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로 안 됐을 때는 저희들도 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학기에는 학교 폭력이라고 할 만한 아니면 뭐 집단 따돌림이라고 할 만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뭐 조금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폭력이라고 말하거나 폭력의 범주에는 뭐 언어 폭력도 들어갔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디메리 슬립을 발행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감정이나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거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올해에는 조금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발행을 하고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트 디메리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따가 질문해 주시고요. 네, 교복, 규정 이런 것들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복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티셔츠나 뭐 카라 티셔츠 이런 것들을 입게 되고요. 금요일 날만 자유복을 입게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옷이 갑자기 세탁기에 있는데 아침에 이게 발견이 돼서 못 입고 온다. 아이가 교복 안 입으면 학교 오면 혼나. 이러진 않습니다. 저희 학교 분위기 아시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무슨 벌점을 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및 보건, 사실 저희가 이제 보건 선생님이나 보건실이 따로 이제 구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보건 기본적인 과정을 수료하시거나 또 이제 저희 데니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습득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1차적으로 가벼운 것들은 진행하지만 조금 심각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오늘 그
패킷에 보면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 패킷을 받으신 자녀의 이름이 붙어 있는 패킷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그걸 처음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뒷부분에 보면 응급처치 동의서, 그다음에 알러지 조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초상권에 관해서 동의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업 계획안에 대한 확인, 읽어보셨다는 거 확인한 사인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응급처치 동의서를 보시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최대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허가를 받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바로 못 오시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 직접 데리고 간다든지 할 수 있도록 이 허가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연락 취해 드리고 바로바로 아이 안전을 최선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읽어보시면은 이해되시는 부분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비의 이 부분은 행정선생님 나오셔서 이따가 설명해 주실 거고요. 네, 뒷부분에 뭐 학교 법칙, 학교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셔틀이 지금은 현재는 미금역에서 오전에 8시에 한 번 운영되는 것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여력이 되면 저희가 노선은 또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예배 뭐 특별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고요. 청고 소비에 대한 거, 학칙 요 부분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급해지네요. 네, 시간표 관련 사항인데요. 제가 시간표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자, 이 패킷 앞에 가이드북 보시면 밑에 2개의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는 수업 계획안에 관한 QR코드이고요. 그걸 만약에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학년이 예를 들어서 5학년이다, 4학년이다. 그러면 4학년 이제 들어가시면은 4학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획되어 있는지 세세한 것들이 여기 수업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학교로 문의 주시거나 또 만약에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약속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표인데요.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기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크게 바뀌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화수목은 수업으로 7교시가 구성되어 있고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클럽 활동이라고 일단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학년부터는 이제 클럽 활동이라는 거 아이들한테 좀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클럽이 있으면 본인들이 프로포절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몇 명이서 선생님한테 제안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런 형식도 한번 경험해 보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클럽 활동은 선생님이 주도하는 거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주도를 하되 선생님께서 슈퍼바이저로 참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영어 신문 이제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활동을 뭐 재미를 위주로 하고 싶다, 뭐 보드 게임이나 뭐 체스 이런 걸 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권유를 할 거예요.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권유를 해서 이제 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신문 저희가 이제 특별 수업 시간에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있지만 어려웠던 친구도 있고 그걸 또 재밌게 생각했던 친구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파트를 맡아서 영어를 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역할을 맡아봤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인생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학기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낼 수 있는 신문을 또 구성해 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구성하는 보드게임이라든지 또 워십하는 그러한 또 클럽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날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날 모여서 할 수 있지만 이 클럽 활동은 주로 점심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할 거예요. 아이들이 점심 먹고 그냥 뛰어노는 시간이 아니라 클럽 활동을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클럽 활동 7교시에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직이라는 학생회장이 생기고 학생회가 구성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친구들은 또 이 시간을 활용해서 뭐 전교 어린이 회의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을 조금 오픈해 놓고 기본적으로는 클럽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회의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목요일 날 보시면은 요거를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영어가 80분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40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선생님들이 ELD가 뭐냐면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ESL이라는 건데 사실 ESL은 이제 Second Language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이름하고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English Language Development라고 해서 이미 반에 구성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도와주면 확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영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힘들 수 있지만은 요거를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서 다른 친구들한테 또는 그 윗반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폴 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 팀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하고 디모데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이제 멘터와 멘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이제 있었던 학교에서는 이걸 다 시행을 했어요. 주로 중고등학생들. 근데 저희가 이걸 작년에 고민하다가 초등에도 한번 해보자. 고학년과 저학년을 하나로 묶어줘서 이 친구들끼리에서도 뭔가 선순환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영향이 오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물론 영어 시간 한쪽은 영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영어에 관련된 뭔가를 6학년 친구가 3학년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영어 시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학교 생활하면서 이게 저희가 이제 한 달을 할지 한 학기를 갈지는 분명히 이제 이 맺어진 짝 가운데서도 뭔가 좀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아직은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고 제가 이걸 시켜봤더니 이전 학교에서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공부를 가르쳐주는 친구도 있었고요. 시간 틈틈이 라커룸 정리하는 거를 라커룸 열어봐 해가지고 형아가 막 정리하는 거 알려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배웠던 친구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내 아이는 도와주는 역할만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면서 아이가 저는 이런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 폴팀을 하면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나 키우면서 진짜 힘들었겠다. 내가 얘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었네 라는 게 깨달아졌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성숙해지고 형님으로서 의젓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한테 선순환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학기에 저희들이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바뀐 부분은 이제 국어하고 국사 수업을 맡아주셨던 우리 엘리 선생님이 잠시 쉬시게 되셨고요. 저희 새로운 선생님, 해바라기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 수업들을 맡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국사 수업을 이제 엘리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번 학기는 3, 4학년 제가 맡아서 아이들 국사 수업을 하게 됐고요. 국사하고 지금 이제 그 세계사가 저희의 어떤 사회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반 사회는 왜 안 가르치나요? 사실 뭐 핑계일 수도 있고요. 시간표상에 구성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세계사나 국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가면서 배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명칭은 국사라고 잡아놨지만 제가 이전에 했었던 수업들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저는 일단 세계사라든지 법과 정치라든지 이제 국제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다 그게 현대 사회라든지 이거 연관돼서 연도만 외우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비교해가면서 항상 cause and effect를 비교해가면서 원인과 이런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이게 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표상에서는 변화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아이들이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호목러그라 해서 숙제를 적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희 데니엘 선생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이거 하나 일일이 다 만드시고 이 스테이플러로 찍으시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찢어지고 아이들이 분실하기도 쉽고 이래서 이번에는 좀 아이들한테 스튜던트 handbook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이들이 시간표도 있고요, 1년 캘린더도 들어가 있고 숙제 적는 것도 있고 메리트도 여기다가 자기가 다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제 숙제를 다 적어갈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노트 필기할 수 있고 자기가 또 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작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좀 큰 게 좋겠다 해서 중간 사이즈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스튜던트 핸드북을 그냥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너희들 준비물 챙겨달라고 하지 말고 이걸 보면 너희가 내일 무슨 수업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여기에 시간표가 다 들어있으니까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시간표를 보고 다음날 수업할 걸 챙겨. 저랑 수업한 친구들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7시요, 6시요, 해 뜰 때요. 다양하죠. 근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걸 간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쉬운 거면 저 선생님 물어보지 않았을 거야. 불안 선생님 항상 이상한 걸 물어봐. 출제자의 의도를 항상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그렇게 쉬운 거 물어봤겠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원하는 대답은 그거예요. 자기 전에 너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야. 내가 게임을 하다가 2시, 3시에 자. 너의 하루는 늦어진 거야. 그 다음날 너희가 7시에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만큼 뒤처진 거야. 들어가는 너희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에 하루가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그 전에 내일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자는 사람은 머릿속에 내일 뭘 할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면 잠자리에 들 거야. 근데 게임하다가 포인트가 안 쌓였어. 전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모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짜증나서 잠자리에 자야 되니까 자는 친구들은 그 아침에 얼마나 다르게 시작을 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소개해주면서 이걸 활용하면서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1학년, 2학년이든 너희도 다 할 수 있어. 여기에 보면 내일 영어 하네? 그럼 영어의 시간 필요한 게 뭘까? 정리해놓고 준비해놓고 자는 거야. 그러한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스튜던트 핸드북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숙제를 아이들이 적어 올 거예요. 반드시 선생님들이 체크하고 적어게끔 이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할 텐데 여기에 사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어 읽기라든지 아니면 뭐 리딩 게이트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 몇 분을 했는지 요 아이들이 적어오면 부모님이 확인해 주시고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해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 있고요. 적어와서 했어 안 했어만 그냥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이 여기에 적은 거를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성경 말씀 이거를 저희가 재본을 해서 만들었어요. 아침에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 말고 본인이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라도 요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요번에 아이들한테 요 스튜던트 핸드북과 요 두 가지가 지급이 됐습니다. 네. 이걸 무료로 나눠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죄송스럽지만 요거를 이제 두 가지 해가지고 저희가 제본했던 비용을 일단은 부모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2만 원을 이제 받게 됐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분실하게 되면 학생이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실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얘기했으니까 부모님들께서는 뭐 특별히 또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출입문 관련해서 이미 말씀 많이 드렸는데 1, 2, 3학년은 저쪽 노란 옐로우 쪽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고요. 4, 5, 6학년 이 교실이 지금 여기가 5학년, 이쪽이 4학년, 이쪽이 6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블루존 쪽을 통해서 출입하게 됩니다.
초인종이 이제 설치가 됐어요. 노란 쪽이 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과 중에는 되도록이면은 문을 잠궈 놓을 거예요.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 네, 이게 교회고 그러니까 화장실 좀 쓸게요 이러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큰 일은 없었지만 여태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학교 입장에서 안전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초인종을 설치를 했고요. 부모님들께서 또 오실 때 초인종 눌러주시면 행정실에서 바로 응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입해 주시는 분이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에 좀 말씀을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제 학습적인 거 관련이 있는데 영어 선생님들의 고민이 조금 더 아이들이 몰입해서 환경적으로 영어를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이후 그때는 영어만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한국말에 익숙하고 급하면 한국말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부터 시작한 거긴 해요. 영어 선생님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영어를 얘기해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들어도 저희들이 바로 한국말로 대답하지 않아요. 잘. 영어로 얘기해줘요. 그랬어? 그러면서 한국말로 대답하면 이 친구는 계속 한국말을 쓸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쓰다가 영어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발전하거든요.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친구도 있고 본인이 절대 안 할 거야 해서 발전이 더딘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개인차도 있고 하지만 학교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이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따라올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이 가서 저 선생님 얘기하면은 뭐 이상한 얘기 썰썰 하는데 나 얘기하기 싫어 저 선생님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더 영어를 쓰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아이들을 다독여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 마지막이고요. 우리 행정선생님 나오셔서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마이크 잡으면서 오래 기다려가지고 저를 기다리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페이지 수는 26페이지, 27페이지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교육비를 저희가 메일로 안내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 메일 내용 안에 보면은 이제 안내문에는 교육비 그리고 장학에 대한 장학금 제도, 형제자매 할인 이런 거에 대한 장학금이 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비가 있으면 교과서 교재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급식비랑 셔틀비 그리고 교복비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일 제가 준비를 해서 이제 지금이 3월이니까 4월달 거는 3월 15일 정도에 나갈 예정이고요. 납부는 20일경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3월 15일에 나갈 예정이고요. 2월달 건 이미 나가서 보셨을 텐데 제가 메일을 다 받아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메일을 못 보시거나 혹은 메일이 이제 아버님께 저희가 보통 어머님께 보내드리는데 아버님께 보내달라 요청하시거나 둘 다 보내주세요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행정실로 전화 주시거나 메일로 다시 답신 주실 때 아버님께도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대안학교 다른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연납, 분납, 학기납 뭐 여러 가지로 있죠. 근데 저희는 그동안 월납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월납으로 받으려는 게 아니었고요. 분기납인데 이제 어머님들께 좀 더 원활하게 좀 편의를 드리고자 그렇게 했던 거라서 원래는 분기납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따로 그 월납에 대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어머니들께 편의상 그냥 월납으로 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원하시면 저희가 분기납으로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분기납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납부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월납은 신청서를 받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나은 대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 학기의 학비는 510만 원이고요. 학비를 월납하게 되면 85만 원에 이제 저희가 지금 급식비가 10만 원씩 나가고 있죠. 거의 일수로 계산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한 학기마다 수행성 경비라고 해서 10만 원씩 학기마다, 그러니까 총 2학기 하면 20만 원이겠죠. 1년에.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성 경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셨던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행사비 같은 거를 이제 한꺼번에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현장학습비랑 소모성 경비,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같이 구비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수행성 경비로 넣어서 이제 한 학기에 10만 원씩 받을 거고요. 이거는 원래는 저희가 2월에 어머니들께 보낼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안내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4월 이제 교육비에 같이 청구될 예정이고요. 거기 이제 교복 주문하신 분들은 교복비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통 입금하실 때 저희 쪽에 아이들 이름만 넣어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동명이인이 없어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간혹 이제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1학년 이름 써주시고 아니면은 1학년에도 동명이인이 있다 그러면 ABC로 해가지고 정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대로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계좌번호가 다 다르죠. 보통 교육비 이제 납입해 주시는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입학금, 발전기금 들어가는 거는 다 다르고요. 셔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비와 동일한 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육비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입학금하고 발전기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아직 비인가 대학학교라서 교육비 연말정산할 때 저희가 교육비 납입 영수증이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서 학원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거래 명세서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는 불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연말에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 혹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명시를 저희가 수정을 못 해가지고 못 해드렸는데 일단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 한다고 주말에도 나오고 10시에도 들어가고 뭐 그래서 급식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급식비 지원이 나올 예정이고요. 아이들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이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끼당 5,070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급식비가 한 끼에 저희가 5,000원씩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2,000원은 이제 어머니들께 부담을 받아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도 많이 줄고요. 급식 재료비도 많이 줄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다른 데보다 좀 적게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인원수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식자재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끼당 2,000원씩 어머니께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들께 그거는 일단 저희가 3월에는 저희가 급식비 지원이 비용이 아직 안 나와서 4월부터는 어머니들께 2,000원으로 부과가 될 예정이에요. 해서 4월달 저희가 교육비 안내문에는 급식비가 2,000원씩 계산이 돼서 한 달분 청구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행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을게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지금 당장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이 질문 꼭 하시고 싶다 아니면 학과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잠깐 한 5분 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여기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고요. 많이 지치셨군요. 우리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들이랑 각 질문 주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저기 담임 선생님이랑 말씀 나누시고 나서 다시 이 자리 모여서 학부모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은 진행을 빨리 해서 다 같이 모였을 때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할 것도 있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별로 다 모임하시고 나서 이 자리에 1, 2, 3학년 분들 차례로 이렇게 앉으시고 4, 5, 6학년 분들 이렇게 차례로 앉아주시면 네, 담임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누실 때 인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뭐 시간은 자유롭게 드리긴 하지만은 많이 늦어진 관계로 한 15분 내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